가르생은 극중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유황불, 장작불, 석화,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라는 말을 남기죠. 타인의 일방적인 시선과 평가의 잣대가 그 자체로 고문이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들은 끝없이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며 상대의 불안을 자극하고 자신이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하려 하죠. 인간의 본성에는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으며 상대의 약점을 자극하고 파고들며 심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서 권력을 얻으려는 측면을 갖고 있죠. 사르트르의 희곡인 닫힌 방, 노 엑싯은 지옥에 있는 한 출구가 없는 방에서 시작됩니다. 세 명의 인물 가르생과 이네즈, 에스텔이 이 방에 도착하죠. 이 방은 출구가 없는 폐쇄된 공간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과 과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첫 번째 인물인 가르생은 아내를 학대하고 거짓을 일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영웅 행세를 하다 막상 전쟁이 나자 탈영을 했고 도망가다 잡혀 총살당한 남성이죠. 그러나 그는 용감하고 남자다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인 이네즈는 여성이지만 동성애자로 사촌의 아내를 유혹하고 사촌을 죽음으로 이끌며 그들의 삶을 파괴한 죄로 지옥에 오게 됩니다. 마지막 인물인 에스텔은 자신의 남편을 두고 불륜을 저지르며 불륜에서 생긴 아이를 죽인 죄로 지옥에 오게 되죠. 출구가 없는 닫힌 방에서 이 세 명의 인물은 솔직하게 서로의 죄를 털어놓게 되면서 일방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끝없이 자신의 존재를 평가받고 공격받게 되죠. 가르생과 이네즈, 에스텔은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인정받고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 끝없이 애를 쓰지만 실상은 서로의 시선 속에서 부끄러운 약점과 추악한 죄가 드러나고 상대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악한 이미지를 마주하며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가르생은 극중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유황불, 장작불,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라는 말을 남기죠. 타인의 일방적인 시선과 평가의 잣대가 그 자체로 고문이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심리적인 고문을 하기 시작하죠. 이들은 끝없이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며 상대의 불안을 자극하고 자신이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하려 하죠. 이 과정에서 세 사람 간의 심리적인 고문은 계속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사르트르의 명제처럼 타인의 시선과 판단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지만 타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타인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인정을 쉽게 내어주지 않으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죠.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이 인간의 자아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는 락강이 거울 단계를 통해 어린아이가 거울과 타인의 시선에 비친 자신을 마주하며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비슷하죠. 락강은 어린아이가 거울이나 타인의 시선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하나의 통합된 객체로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르트르와 락강 모두 인간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아를 인식한다고 본 것이죠. 심리학자인 레프 비고츠키 역시 인간의 발달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죠. 그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없이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는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은 발달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뒤르켐 역시 인간이 타인의 기대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고 보았죠. 나치 독일하의 비밀 실험을 위해 고립된 상태로 자랐던 옥토곤의 아이들은 자아인식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능력에서 심각한 결핍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시선과 평가, 거울 속 이미지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죠.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극중 이네스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린 하나의 숨결일 뿐이지, 당신을 쳐다보는 시선일 뿐 그 외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을 생각하는 이 무색의 사유일 뿐이지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인간의 존재가 타인의 시선 속에 무색의 주관적 사유일 뿐이라는 허무함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죠. 락강 역시 인간의 무의식이 수많은 타인들의 목소리의 모음집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사르트르는 자유와 선택, 책임을 강조한 철학가로 유명하죠. 인간은 자유로운 인생 속에서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 작품 속 세 사람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 만든 죄악에 대해 타인의 시선에 의해 평가받으며 자신의 자아인식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받습니다. 그것이 사르트르가 그린 지옥이죠.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지옥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악행과 죄에 대한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끝나지 않는 출구가 없는 방. 그곳은 타인의 평가가 가득한, 타인의 시선이 고문이 되는 심리적인 감옥입니다. 이 세 인물은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직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파고들며 자신을 방어하죠. 세 사람 모두 지옥에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들의 도덕적 타락은 명백하죠.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며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느끼고자 애씁니다. 이렇게 상대의 죄를 지적하며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는 스스로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주죠.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는 덜 나쁘다는 식의 자기 정당화를 통해 자기 존재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이들은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며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으며 상대의 약점을 자극하고 파고들며 심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서 권력을 얻으려는 측면을 갖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타인의 불안을 자극하고 약점을 지적하며 스스로 조금이나마 자신의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사실 그 누구보다 더 큰 불안과 죄책감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너무 약하고 불안한 자아를 방어하고자 타인의 약점을 잔인하게 파고드는 방어 본능을 보여줍니다. 이런 통제는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불안을 덜어주죠. 그러나 타인의 시선은 자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정의하죠. 세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며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이 조작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지키려는 투쟁을 하죠. 또한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극하면서 타인에게 전이함으로써 잠시나마 고통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자신의 고통을 전가하려고 하죠. 고통을 직면하는 대신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고통을 외부화하는 방식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 인해 악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세 사람은 출구가 없는 방에서 자기 내면의 악함을 타인을 통해 바라보고 직시하죠. 서로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들의 행위는 사실 자기 내면의 악과 맞서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닫힌 방에서 이 세 사람은 그 사람의 삶과 심리적인 취약점을 공략하며 서로를 괴롭힙니다. 가르생은 전쟁 중 비겁한 행동을 한 죄로 지옥에 왔죠. 그는 자신이 용감하게 죽었다고 주장하며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네즈와 에스텔은 가르생의 두려움을 간파하고 그를 비겁하다고 비난하며 남성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계속 자극하죠. 이 둘은 가르생이 두려워하는 것이 타인의 평가임을 간파하고 그를 자극하며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네즈는 사촌의 삶을 파괴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가르생은 이네지의 죄책감을 끊임없이 파고들고 에스텔은 이네지가 자신에게 끌린다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 심리적으로 그녀를 조종하려 합니다. 마지막 인물인 에스텔은 자신의 외모와 사회적인 지위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하죠. 가르생은 에스텔의 외모와 매력을 인정해주지만 에스텔의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 인물은 모두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그 취약점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내면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파고들며 서로의 자아를 공격하죠. 사실 이 세 인물은 모두 인정받고 싶기에 상대방을 조종하려 합니다. 인간은 종종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 자신이 심리적인 우위에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하죠. 상대를 불안하게 함으로써 상대를 조종하고 자신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스스로를 안정시킬 수 있기도 하죠. 또한 불안해하는 상대를 보며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안정적이라고 느끼면서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도 합니다. 가르생은 에스텔에게 너는 남편을 속이고 아이를 죽였지. 네가 나를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며 에스텔보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죠. 반면 이네즈는 멋진 남자로 인정받기 원하는 가르생에게 넌 비겁한 인간이야. 전쟁에서 도망쳤지. 라고 말하며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하려 합니다. 이런 이네즈에게 가르생과 에스텔은 너는 네 사촌의 아내를 유혹하고 그들을 파괴했어. 네가 정말 나보다 나아? 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녀보다 도덕적인 우위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고 주장하며 도덕적인 우위를 확보하려 하죠.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타인에게 투사해서 자신의 자아를 방어하고 심리적인 고통을 덜어내려 합니다. 폐쇄된 장소에서 서로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구는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나타나고 이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권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죠. 이네즈는 우리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우리 자신을 결정하지.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따라 우리 자신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죠. 이 때문에 인간은 타인에게 더 도덕적으로 보임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더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이네즈는 극 중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거울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남기며 타인의 시선이 우리의 자아인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현합니다. 이네즈는 또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정의된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라는 말을 남기죠. 이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인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생각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정의해 나가며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존재의 의미가 결정되죠. 이네즈는 타인은 지옥이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자기 자신을 결정해.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고통받고 타인의 판단에 의해 정의되지. 라는 말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생은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어. 그렇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데서 오는 거야. 라는 말을 남깁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의 핵심인 자유와 선택, 책임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강조하는 말이죠. 이 작품에서 세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은 이렇게 자기 기만을 드러내고 서로의 존재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해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죠. 타인의 시선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만 이로 인해 인간은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갖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게 되죠. 닫힌 방에서 이네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너무 일찍 죽는다. 혹은 너무 늦게 죽거나. 하지만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줄은 그어졌고 이제 결산을 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 인생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네스의 대사는 실존주의적 철학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인간은 결국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 결산을 해야 하고 인간의 존재는 주어진 자유 안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인생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행위가 결국 우리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오늘도 무한한 자유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